보내서. 내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란은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내란 세력은 옛날 대통령실 또는 뭐 국무회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도 법원에도 있다는 걸 직위원 심우정을 통해서도 확인한 거죠. 자,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이 껍데기 회사였잖아요. 여기는 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용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쑥쑥 키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발장 은행 대표이십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우리 오창익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스픽스 화이팅! 영희 선생님 오셨네요. 군매님, 연숙이님, 야 김일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온유인내님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비정님 그리고 초조님, 김지호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닉네임이 조금 그렇습니다. 수괴 윤석열입니다. 수괴 윤석열님 감사하고요. 벤니님도 고맙습니다. 수박깨기님, 김영도 선생님 좋습니다. 자, 원누나님께서는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저녁에 서민들과 식사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70평생 노무현 대통령도 좋았지만 이보다 더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가질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소맥 많은 비율이 정확하시더라고요.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야, 좋은 사진 있으면 우리 김병준 PD가 좀 찾아서 올려주십시오. 요즘 와 정말로 그럴 줄 몰랐는데 방송사에서 우리 보고 영상도 못 쓰게 해가지고요. 네. 공문이 다 왔어요. 정말로 우리가 특정 언론사 힘들 때 네. 목숨 걸고 나와서 정말로 거리 투쟁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때 정말 M사가 무너질 줄 알고 그 막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야, 그런데 M사가 이제부터 저거 영상 선거 법적 조치하겠다고요. 아이고. 그거 다 공영방송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희소식도 있던데요. KTV는 다 공유하겠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만 독점적으로 하면서 물론 우리는 우리 사람 보내가 찍는 게 아니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이나 법원 출석 장면은 저희들이 찍을 수가 없어요. 출입 자체가 안 되고 풀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상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출제 표시가 쓰거든요. 그렇죠. 출제 표시가 그 웬만하면 이해하는데 우리가 뭐 상업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유튜브 채널 뭐 광고 조금 이제 붙는 거 요런 광고하는 거 이런데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언론사에서 정말 아니 MBC가 그런 거 보내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 MBC 죽어나 살 때 아니 MBC 지키자고 우리가 얼마나 했냐고. 내가 참 MBC 지키기 모임에 무슨 대표단으로도 활동도 했거든요. 거리에 나갈 때 그때 언론사들 윤석열 김건희 겁먹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못 씁니다. 영상을 못 쓰고 이게 저작권이면 다 걸리는데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스픽스는 생산하는 모든 영상을 어느 누구라도 써도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을 똑같이 가져가서 옮기지 않는 이상 다만 하단에 출처 스픽스만 쓰면 공개도 된다. 뉴스공장도 그러고요. 매불초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짧게 하면 이것도 또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대형사들이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시민언론 민들레에서요. 윤석열 때 정부 예산 얼마 가지고 언론사들끼리 나누었는지 아십니까? 진보 언론도 수십억씩 가져갔더라고. 대구에 있는 뭐 언론사는 대한민국 5위로 가져갔는데 수십억 원을 가져갔더라고. 윤석열이. 홍준표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대구 메일이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유 열심히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도 뭐 사진만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연합뉴스에 전재료를 내고 쓰니까 방송사에서도 영상 우리한테 줄 때는 아주 좀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자 폭탄주를 정량으로 만들어서 서민들과 함께 정말 서민의 맥주를 들고 계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진 한 번만 더 보내주십시오. 오늘 저녁 장면인데요. 이야, 자 저게 어느 집인지 우리 이제 연합뉴스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뉴스는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건데. 아니, 자, 사전에 대통령이 집도 공개했습니다. 뭐 네 글자였는데 남도 뭐라고 예. 어떤 음식점에 가서 6시 반부터
그 동네가 좀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소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SNS에 날렸더라고요. 네. 금요일 저녁이니까 시민 여러분 이제 지금 좀 우리 골목 상권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장면을 해봅시다.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실 직원들일 겁니다. 아, 대통령이 지금 저녁을 드시니 잠깐 우리가 좀 쉴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기 근데 오른쪽에 네. 네. 지금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인 듯한 저분이 제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 좀 큰 소리로 말씀 주십시오.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 있을 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누구시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좀 지금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근무하고 있고. 근무한 건 행정관. 예, 행정요원. 21년, 22년 대선 때 네. 저 친구가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재명 캠프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일을 워낙 잘 하셔가지고 당대표 선거 때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당대표실에 민주당에 이제 정무직으로 채용이 되셨었고 네. 그리고 계속 저랑 쭉 근무하다가 저는 이제 총선 출마하고 네. 그 이후로도 이재명 대표실에 있다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에도 부속실에 채용이 돼서 그럼 같이 식사를 하고 자원봉사자가 계십니다. 저기까지 가시면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이겠네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어. 특별히 누구의 어떤 인연이 있거나 이런 추천하는 인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자든 뭐 하든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평가가 좋은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께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 사진이 지금 한 장 있습니까? 다른 사진도 혹시 있나요? 대통령 저 이렇게 친구입니다. 예. 저분이 자원봉사자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야, 맛있겠다. 지금 댓글로 뭐가 올라오는지 압니까? 나도 오늘 소폭 마셔야 되겠다고. 야, 너무 보기 좋다. 대통령님도 삼겹살에 소주 드시고 싶으셨다. 든든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12.3 계엄 이후에 네. 회식 문화가 좀 사라지고 없죠. 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그런 그 소비 위축이 아직도 지속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좀 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직감했을 거예요. 7월 21일 날 지금 우리 이제 민생지원금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막 다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직 열흘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좀 지금 우리 좀 나서서 소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저는 이제 일종의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홍보 아니냐.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메시지잖아요. 오늘 점심은 조갑재, 그다음 정규재 씨 보수 언론인들하고 드셨잖아요. 어제는 또 백낙청 선생, 함세웅 신부랑 드셨고. 그러니까 어제는 진보 어른들하고 드시고 오늘은 약간 보수 어른들 언론하고 드시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 언론들의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좀 잠깐만 쉬면서 뭐 소맥 한잔 하면서 그리고 동네 경기도 좀 생각하고 싶다. 이래서 저는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좋은 것 같아요. 김 대변인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야, 저도 대통령님 만나보고 싶어요. 낭만양이님 주셨고요. 야, 저는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 선생님 주셨고 초조님도 부럽다 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똑같이 이렇게 대통령 서민들과 만나서 소맥 삼겹살 하는 거 보는 것만 해도 기쁜데 뭐 굳이 만나면 얼마나 그 경호받는데도 좀 불편할 건데 그냥 보는 것으로도 좋은데요. 솔비치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자, 저도 존경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십시오. 까치네님 주셨네요. 제가 오늘 점심때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보수 농객이지 않습니까? 정규재 대표님과 제가 한 번씩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제가 질문은 뭐냐면 재밌었습니까? 예,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질문이 뭐냐면요. 혹시 식사는 뭘로 하셨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생선구이 식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생선구이 생선으로 단촐하게 했는데 2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셨는데 정말로 유쾌하게 이렇게 했다. 참 이재명 대통령 잘 하더라. 오히려 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있고 좀 더 또 소극적으로 듣기만 듣는 부분도 있는데 참 좋은 자리였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상대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들어줄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또 정규재 TV의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커가 큰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전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 해주시고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더라, 유쾌하더라,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더라,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건 대통령 입장에서 좋죠. 전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가서 찍은 사람들 가문의 영광이겠다. 그 사진 잘 모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음여왕님 이렇게 주셨고요. 자, 즐거운 이야기는 요 정도로 하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심각한 이야기는 두 번째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조금 전에 속보로 소식을 하나 전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자, 이틀 연급해서 재판 출석도 하지 않고 특검 조사에도 나오지 않는 윤석열 건강 상태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정당국에서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검에서 공문을 보냈고 예. 그 공문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뭐 발표된 걸 못 봤습니다. 내용이 예. 나왔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란 특검에서 보냈고요. 조금 전에 답변이 왔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아예 없다. 아예 없다. 물론 아예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 네네.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왔습니다. 일설에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거 아니냐. 우울증이 왔나요, 그러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이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창익 대표님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니, 없는 건 우리가 봤잖아요.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특검 이렇게 받아야 될 게 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특검과의 삿바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출석 시간이 9시냐 뭐 10시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치러야 될 죄값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거든요.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만사 귀찮다. 어차피 이래 되나 저래 되나 뭐 재판에 나가나 안 나가나 비슷하고 특검에 나가나 안 나가나 비슷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좀 겹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건강에 이상 없다는 건 뭐 교정 당국이 확인해 준 거고요. 엊그제 잡혀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은 구속이 안 되려고 특검 조사에 수사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막상 이제 구속이 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에서 확보한 증거와 또 측근들의 진술이 본인도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죄를 피하려면은 또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될지, 구치소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자, 듭니다. 노희 변호사님도 오셨는데 박수를 일단 아이고.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방송한다는 게 정말로 교통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심각해지는데 바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상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내일 바로 벌어지는 일단 아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도 속보로 전해 왔는데요. 14일 날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14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그때 윤석열 나간다 안 나간다 노인부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사실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도 그 특검 수사를 할 때 그때 뭐 재판도 당연히 안 나갔고 특검 수사에 또 협조도 안 하고 사실은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한다고 했는데 강제 구인도 사실은 이렇게 신체에 손을 대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하기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나가가지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아마 저는 월요일도 안 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와, 근데 월요일도 안 나가면 이게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월요일도 안 나가면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구인 안 할 수가 원래 없지 않습니까? 그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강제구인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한 번 더 불러보고 그때도 안 오면 강제구인 한다. 근데 강제구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교도관이나고 뭐 수사관이 찾아가서 끌어내야죠. 예, 이렇게 네, 끌어내는 거죠. 손을 이렇게 몸에 그다음에 대고 장구를 쓰고 수갑을 그리고 채우고. 끌어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그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아주 세게 가가지고 또 하기는 조금 요즘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끝까지 안 온다.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기소하고 그냥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 아유, 특검에서 강제구인 해야죠. 예. 이런 국가 반역자를 진짜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걸 방치하면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이 구속까지 아주 잘했고 다른 범죄 혐의자들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처럼 수사하고 조사받고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반드시 그렇게. 왜냐하면요,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면 제2의 내란 잔당들이 또 윤석열을 따라해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갖고 또 폭력 소요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시범 케이스로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구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하나는 구인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뭐 했다라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덕수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의 진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덕수는 변명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CCTV라는 증거가 있고 한덕수는 뭐 했다라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있잖아요. 경찰 단계부터 또 특검이 확보한. 그러니까 윤석열 범죄는 윤석열이 조사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국가 입장에서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고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안 나오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상징적으로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은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 집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검사로서. 그렇죠? 자기는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훨씬 더 모욕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여준, 그러니까 법의 엄중함도 한번 윤석열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진술을 이상하게 한다는 건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나와가지고 본인이 죄수복 입고 있는 거 국민들 앞에 어떤 식으로도 한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수의 착용은 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안에서는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의를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100%. 그러니까 출정을 가거나 법원에 가거나 검찰에 가거나 할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수위 있고 이렇게 움직이던 전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그림은 이제 제도가 지금 바뀌어서 볼 수가 아니 없다. 그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이명박은 왜 수의를 입었는지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신들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좀 더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안에서는 그렇더라도 밖에 나올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복, 평상복 같은 거 있잖아요. 넥타이만 못하고요. 허리띠만 못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구인이 안 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는데 노 변호사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단 예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이제 한덕수 그리고 여러 이제 장관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한다, 청구를 한다라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는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가능할 거로 봅니까, 노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속보로 뜬 얘기는 예. 필요하면 한덕수에 대한 신병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예. 지금 속보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하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얘기가 될 것이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이시고요. 예를 들면 나 전부 다 인정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죠. 예. 또 그리고 만약에 도주 우려, 한덕수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가능한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지금 봐요. 그래서 한덕수 같은 경우에 고령인 것도 조금 여기에 좀 변수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마 수사에 윤석열보다 훨씬 더 협조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일반적인 표지로는 그래요. 고령입니다. 고령이 맞죠. 그런데 이 고령인 사람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5년 임기에 대통령 나오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사랑해요라고 소리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5년 동안 멀쩡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수사는 피해갈 수 있다 또는 구속의 필요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해져야 된다라는 건 저는 뭐 국민 감정 떠나서 법적으로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한덕수의 범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의아했던 게 한덕수가 갑자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갑자기 대선에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 한덕수답지 않게 막 김문수와 배틀까지 하면서 굳이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쌍권은 굳이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사실 어떤 면에서 친위 구테타를 일으키고 하는 장면들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내란 우두머리와 소통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한덕수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도 멀지 않았다. 다음 주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쯤은 아마 구속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야, 김건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 과정 이후에 김건희 관련된 질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률 협조가 잘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수사 이제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수사는 언제 나가요? 아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 건강은 괜찮은데요? 안 됐어요. 자, 지금 건강 문제도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지된 거 좀 이따 공유하기로 하고 저 이제 압수수색이 노임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압수수색이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최병 특검 쪽에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지금 저거 그건 네. 최병 특검에 네. 지금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경로와 관련된 네, 압수수색을 한 예, 것으로 예. 좀 알고 있고 핸드폰도 한 가져갔다. 대가 나왔대요.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혹시 그 집에는 뭐 사람 말고 핸드폰을 따로 쓸 사람은 없을 거 근데 아닙니까? 김계리 변호사 말로는 경로를 집에서 했겠냐? 왜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김계리 변호사가 한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갔다? 그럼 본인이 그 핸드폰에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걸 놔뒀다? 그렇게는 안 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서 뭐 나올 게 특별하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자, 상징적으로는 그 집을 털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전직 대통령이 살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윤석열 구속되자마자. 근데 이제 뭐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뭐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측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죠. 아니 뭐 사건이 예전에 일어났는데 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은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냐?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들이나 배우자가 이 경로 관련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변호사들하고 뭔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잘 찾아보면은 USB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거기 가져갔던 폰은 김건희가 직접 쓰던 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지금 쓰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당장이라도 함정한 거 아니에요? 네, 쓰고 아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폰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데 이 내란 우두머리 부부가 폰을 안 바꿔 쓸 리는 없고요. 증거인멸 다 했을 텐데 당장의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폰을 해가지고 야 변호사 좀 선임해줘 뭐 너 나 이럴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닙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부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폰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유죄 증거로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건 뭐 좀 별개죠. 근데 저는 압수수색 자체가 이렇게 큰 뉴스냐, 윤석열 부부가 지은 범죄에 비하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그 주변까지.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범죄를 생각하면 여기는 없는 죄를 털어내는 거고 명백한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렇게 주목받을 일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건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서를 찾아 나가야죠. 그리고 경로라는 게 혼자 경로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이를테면 안보 라인을 대상으로 뭐 하는 얘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안보 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김태효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가야죠. 근데 대통령 살던 집을 압수수색했다니까 저만 기분이 이렇게 통쾌했겠습니까? 마치 성역처럼 느껴지는 공간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책임을 묻는 시간, 법적 처벌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확 있어서 좀 저는 오늘 아주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종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야당 망신주기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임종덕 의원은 분명히 이번 수사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대응해서는 야당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무 증거도 없는데 가서 아니 가장 높은 대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웰빙 뭐 김밥 먹기 이런 거 말고. 근데 일단 임종덕은 누구냐면 아시는 것처럼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어요. 이때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겼잖아요. 이첩된 직후에 김계환 해병대 당시 사령관하고 통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당시에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안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저 최혜병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로 고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송원석이나 여러 사람들 보면서 공범들이 함께 움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여러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러면 체포를 방해했던, 막고자 했던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떡하지? 라는 질문 앞에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움찔해가지고 그냥 다 몰려든 거예요. 정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려면 정치보복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가 딱 하나잖아요. 임종덕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려고 그랬다. 협조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를 했다는 건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특검이 원하는 자료를 다 이 사람이 제출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에요. 자, 접근이 이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됩니까? 그 당시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이 문제가 이제 저렇게 이제 안보실 2차장까지 이렇게 갔다 이러면 이제 저기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딱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2023년 7월 31일인가요? 그때 그 수사 기밀 이첩하지 말아라 이제 보류. 예. 그게 윤석열이 경로한 다음에 그런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 7월 31일에는 아마 임종덕이 그때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요. 그때 출장 갔다 그랬었나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효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일 날이 또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때는 이 임종득 의원이 있었다고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실제 경로설과 수사기밀 이첩 보류 지시하고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근데 강제 수사 자체, 압수수색 자체는 한 2시간인가에 아마 끝난 것으로 돼 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여기서 찾지는 못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임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오늘 의원들 다 나와라 그랬는데 의원들 20명밖에 안 나와서 5분의 1밖에 사실은 이제 안 나온 셈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당신들이 필요해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영장 같은 게 이제 발부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갖고 와라,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종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서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또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뭔가 좀 방어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 임종득 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안보실 2차장으로 있으면서 김계한 사령관하고 그 통화로 인해서 김계한 사령관의 그 태도가 180도로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누군가는 해유했는데 지금 밝혀져서 통화를 한 그 당사자는 임종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정평이 나 있고요.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요, 경북 봉화, 아주 국민의힘의 양지 중에 양지, 빗자루만 꽂아도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는 당선된다는 곳에, 그곳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임종득 국회의원이 출마했을 때부터 저는 정말 방송 나갈 때마다 이거 무슨 거래관계 있는 거 아니냐, 입막음령 매간매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증언도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주 잘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 한번 낼게요. 네. 이 사람들도 정치인이고 공직자잖아요. 공복이잖아요. 근데 우리 해병이, 젊은이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그 부모에 대해서 국가가 설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은폐와 조작을 했어요. 그런 일이 진행될 때 네.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나중에 김용태가 뭐 국립묘지 가서 뭐 묘비 뭐 닦는 신용이나 하고 그랬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게 정치보복이래요. 지금에 와서 이게 아유, 진짜 정치보복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이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자, 그래서 최혜병과 관련된 사건은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 정치인들까지 직접 국회에 가서 조치를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빠르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까지 하는데,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시고요. 잠시 중간에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정말로 오늘 중요한 김건희의 집사 김혜성과 관련된 의혹에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할 게 있는데, 왜 민중기 특검이 이걸 아예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공개를 해버렸느냐. 여기에 숨은 뭔가 사법부 내부의 희한한 일이 있는데, 그건 잠시 광고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 모을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저 66,000원이 1인용이에요? 예, 1인용 이제 이게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써보고 계신 노영희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저 제품 어떻던가요? 네, 제가 사실 어제 써봤거든요. 근데 다른 건 예를 들면은 침대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밀림 현상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저도 냉감 제품을 사실 원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거칠거칠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저건 하나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누워 있는 그 판은 당연히 내 체온 때문에 이제 따뜻해져요. 근데 그 옆에를 만져보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옮겨 다니면 되나요? 네, 조금씩만 움직이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시원하게 잘 수가 있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내가 어제 저걸 가지고 가서 집에서 혼자 내 방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걸 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까는 거는 엄마 갖다 주고 뭐 덮는 건 자기가 가져가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야, 너 혼자 좋은 거 쓰냐 이러면서 다 가져가서 쓰시더라. 또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실제로 공장이 아예 원단값을 수천만 원을 지급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10몇만 원은 줘도 아마 구매하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 냉감 제품 없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주문하셔도 이제 배달이 안 됩니다. 이미 들어온 거 지금 다 주문 소화를 못 해가지고요. 근데 다음 주 초에 이제 다 보내드릴 텐데 이 가격 확실히 없다. 베개 그리고 이불 그 다음에 패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상품 하나 기획했다고 제가 칭찬 많이 듣고 있는데 66,000원의 택배 포함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 한 개 아니고 2개 주문하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노이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썼고 우리 PD도 썼는데 대표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거 자랑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개 주문하시는 게 맞아요. 저게 1인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분은 두 부분이 같이 그렇죠. 주무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개 쓰십시오. 왜냐하면 베개도 하나 들어있으니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좋은 제품 이번에 기획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앞에 있는 노영희 변호사 좀 샷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건강한 유기농빵 5종 세트 있는데 바깥으로 좀 빼야 됩니다. 야, 이것도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엄청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내일은 못 보낼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송이 가능한데 100% 유기농 밀가루 만든 5종 세트인데 26,500원에 택배비 포함인데요. 호두, 씨앗, 식빵 이런 것 하고요. 소보로하고 단팥빵 이런 것도 또 롤치즈 버레도 함께 하는데 드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노영희 변호사 생각하고 한 번씩 정기환 생각하면서 저거 꼭 좀 주문해 주십시오. 건강한 유기농빵 5종 세트도 광화문살롱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자, 이게 댓글창에 가면 쭉 주문하실 수 있고요. 태그에 또 보면 화면 옆에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 우리 친구 제품 함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성 의혹인데요. 김혜성 의혹. 김예성 아니에요? 김예성 의혹인데 자 이거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그냥 깡통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해 줍니다. 카카오, 효성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사실상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수십억씩 해주는데 이 회사가 46억 원을 쏙 빼먹고요. 92억 원은 용역비로 어디에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투자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당연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누가요?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그런데 법원에서 3번 연속 이거를 기각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각시켰습니까? 법원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란은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내란 세력은 옛날 대통령실 또는 뭐 국무회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도 법원에도 있다는 걸 직위원 심우정을 통해서도 확인한 거죠. 자,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이 껍데기 회사였잖아요. 여기는 뭐 정말 누적 손실이 346억 원인 껍데기 회사,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회사라고 말할 수 없는 데다가 따뜻한 현찰 184억 원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김건희에 대한 뇌물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 사람 김예성이라는 사람을 봤습니까? 김예성에게 두드러지는 건 뭐예요? 김건희 모녀와 가깝다는 거. 그 다음에
커버나 컨텐츠에서 뭐 감사도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명백하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김혜성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필리핀으로 도망갔잖아요. 베트남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말도 웃기게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특검 수사에 협조할 예정인데 사정상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협조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건 법원에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은 이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의 혹은 그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사처럼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 이 아까 말했던 그 회사, 이 유령회사라고 불리는 이 회사, 뭐 유령회사는 아니지만 이 깡통 회사에 돈을 댄 그 기업들이 그 당시에 현안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안이 이상하게도 그 돈 몇십억씩 그 회사에다가 집어넣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그 돈들은 다 찾지도 못했지만 그 현안들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지금 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서 이 돈을 수취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뇌물처럼 사용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좀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뭔지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게 옛날에 했던 것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사실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주는 건데 무관해 보인다 이러면서 이거를 안 해줬다? 그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법원에서 이걸 하느냐? 중요한 것은 자 민주기 특검이 이걸 공개했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부분을 짚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차린 그 회사가 과연 김건희하고 상관이 없냐? 아니에요. 21년도 대선 때도요. 김예성이 이런 회사 차려가지고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그건 제가 의혹제기 단독 기사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것은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그 최윤순의 은행 잔고 증명을 해서 일종의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공범이죠, 공범. 참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 범죄 혐의가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근데 잔고 증명서를 공문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기꾼이 몇십억 대주주로 있고 회사 임원인데 한국증권금융에서 몇십억을 투자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쪼개가지고 투자를 몇십억씩 아니 사기꾼이 있는 회사에 그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몇십억씩 투자를 한다는 거 자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김건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벌써 3년 4년 벌써 지난 대선 때부터 그냥 기사로 도배까지 됐는데 법원에서 이 사항이 김건희랑 상관이 없어서 특검에 압수영장에 3번이나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노임에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윤석열 재구속시킨 남세진 부장검사가 있고 나머지 3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걸 영장실질 심사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진짜 이 3사람이 혹시라도 윤석열 김건희 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이것은 내가 영장 안 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사실은 신청한 게 이게 기각이 된 거잖아요. 네. 특검이 영장 신청하면서 제대로 된 거를 안 집어넣고 부실하게 신청을 했다.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죠. 네. 또 하나는 그냥 봐주고 싶어서 판사가 X 해버렸다.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능하길래 특검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이거 좀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취지를 들어보게 되면 이거 아무래도 법원에서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자, 들어요. 이 경우에 계속 기각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계속 국민과 함께 싸워야죠.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원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도 문제예요. 자,
이 김혜성이가 얼마나 문제인지는 그동안 알려줬잖아요.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 수차례 반복적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출국했냐면 4월 20일인데 그날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발의됐을 때거든요. 아차 이제 안 뜨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범죄자를 놓쳤다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의도적인 거로 안 보이나요? 자, 간단히 정리하면 민중기 특검은 특별검사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처음에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이. 두 번째 보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더 보강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기각됐다. 이러니까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국민들과 함께 민심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줘야 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왜 이것을 영장 기각을 연속적으로 연거푸 3회에 걸쳐서 판사들은 했느냐? 노인 변호사님 혹시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조사하는 순간 수백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이 김건희의 압박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슈킹을 한 거예요. 이거 드러나면 완전히 빼박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을 받거나 아니, 잠깐만. 사전에 부탁을 받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해주면 확인이 되면 완전히 빼박이다. 그러면 누구의 김건희가 범죄라시니? 영원히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럼 김건희를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왜 법원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걸 하라고 지금 이 영장을 신청하는 건데. 제가 문제 제기하면 자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가 중앙지법에 있는 4사람 정도의 영장실질심사 판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애시당초 박아 넣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감한 사안에서는 블락킹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작전을 짜지 않겠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조인들이 그런 제기를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취재해갖고 오셨다면서요. 예, 그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거예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세 번을 넣어도 계속 기각을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논리예요. 어떤 논리냐? 이거 특검의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요건은 김혜성이 건이고 대기업이 투자한 것이고 한국증권금융에서 돈 낸 것인데 이건 김건희 사건 아니잖아. 아니 이런 논리로 유사한 사례가 많아요. 경호실 차장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도 반복적으로 기각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생중계됐어요. 국민들이 다 봤어요. 물론 국민들이 그런 얘기까지 못 들었어요. 뭐 총 쏴라, 뭐 대공포로 헬기 날려라 이런 얘기까지 못 들었지만 다 봤거든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 이상함은 지난 내란 과정에서 많이 봤잖아요. 조희대도 봤고 지기현도 봤고 많이 이상한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히는 모르죠. 우리가 그거 판사들을 수사할 수가 없어서. 근데 뭔가 내란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공동 운명의 냄새가 짙게 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직위원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구속영장도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을 3번이나 연거푸 안 받아들이고 특검이 열받아서 이거 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공론화 시켜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이례적이다. 그러면 이제 4번째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노인 변호사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특검 측에서는 더 보강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발부될 수 있도록 다시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더 보강할 만한 뭐가 있을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증권금융을 먼저 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증권금융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 준하는 출자를 뭐 은행연합에서 하고 정권협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 잘 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증권금융이 사기꾼. 아니 거기서 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내부 구조가 아니, 없어요. 잔고증명 위조범이 그 회사 임원으로 있는 데다가 한국증권금융이 어떤 회사인데 거기다 이거는 사실 저도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믿기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사기꾼이 있는 그것도 봐봐요. 은행 잔고증명은 금융기관 공공문서를
그 예금 증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증권금융이 거기다 이거는 진짜 5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야. 거기가 그거 가지고 징역 1년 받았잖아요. 해외 토픽 나올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증권거래소니까 한국거래소죠. 거기가 대주주예요. 이게 한국증권금융이라는데 여기서 50억 원을 현찰박치기로 이 IMS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데 그 이놈들을 당장 잡아들여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누구의 지시로 이들이 50억 원을 쳐넣습니까? 거기에다가 깡통 회사에. 이거는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범이 은행에다가 위조 지폐 100억 담보로 10억 대출 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죄질이 너무나도 불량한데 이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장 한국증권금융부터 카카오하고 효성은 그 뒤에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들 진짜 불러들여가지고 국가의 돈이잖아. 이 돈을 50억 원을 이렇게 닦아 넣는 놈들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래 영장을 그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고 자빠져 있으니까. 저는 사법부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한 국지가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의 협찬도 대기업들이 엄청 했어요. 정말 코바나 콘텐츠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는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그 검찰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되고 나서부터 그 코바나 콘텐츠에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엄청난 협찬을 했습니다. 결국은 뇌물성 협찬 그리고 거래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제가 하나 비례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김혜경 여사 법화 문제 관련해서 7만 8천 원이 잘못 지출됐다.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그리고 사법부가 몇 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까? 150번 압수영장을 재판부에서 발부해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 식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진 거잖아요. 그냥 직원들 다 뒤지고 그냥 모든 그냥 밥 먹은 식당들 150군데 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경찰이 검찰 통해서 한 압수수색 영장 다 재판부에서 발부해 줬습니다. 7만 8천 원짜리 가지고. 혹시 뭐 있나 해서 10,000원짜리 한두 개 더 있나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거 김혜경 여사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직원들이 먹고 김혜경 여사 수행 비서는 자기 거는 따로 계산하고 집에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140군데 압수영장 해놓고 이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 안 해줬다고요? 야, 저는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법 개혁도 여전히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숙제라는 걸 이런 판사들이 다시금 알려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조희대, 잊지 마세요 주기현이라고 웅변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 이제 그래도 민중기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외치고 그래도 영향이 있겠다 싶지만 그전에는 아예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이가 떠줬으면 에라 그렇게 해봐라. 끝까지 한번 붙어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자, 그래서 댓글로 이런 질문 올라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에 꼭 이거 신청해야 됩니까? 다른 데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관할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 특권 관련해서는 좀 법을 좀 따져봐야 될 건데 예. 아마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자, 다시 보강을 한다. 그래도 해준다, 안 해준다. 끝까지 안 하면 그러면 수사를 못 하는 거네요.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네요. 아니 근데 영장은 랜덤으로 아니,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판사한테 가면 그날 세 번을 했으니까 아니, 세 번 다 돌아가서 아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지 않느냐. 민주당에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 해주면 법을 바꿔서라도 특검법을 바꿔서라도 뭔가 다시 해보겠다고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왜 세 번 하고 이것을 공개해 버렸느냐? 세 사람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빠지고 세 사람이 돌렸는데 안 됐다라고 하니까 사법부 이렇게 하지 마시고 CCTV 좀 가려보자는데요. 김여성이 들어와서 다 털어놓겠다는데 김건희하고 관계없고 본인이 46억 가져갔다고 하는 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구주식을 다 팔아서 46억을 받았거든요. 그 돈이 자기 거 아니라는 이런 진술을 할 의사가 있는데 아마 베트남에서도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스픽스를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김예성 씨가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한국에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사법부에 정말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집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왜 민중기 특검이 이 문제를 바깥으로 가져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정말로 열받네. 근데 이제 특검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러한 상황까지 다 조사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속은 시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아무리 우리가 의혹 제기해도 경찰, 검찰에서 하나도 수사 안 해갖고 뭐 밝혀지는 게 없었어요. 카카오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카카오하고 효성 이런 데는 어떨까요? 이제 나와서 좀 진실을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숨어서 제일 마지막에 끌려 나와서 비참하게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냐? 카카오하고 효성은 이미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투자를 했다. 전혀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죄네요 그분들은. 그럼 조사 안 받아야 되겠네. 본인들이 거기다가 오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만약에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업무상 배임이 돼버리고 예. 큰일이 나잖아요. 이게 사법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로 했다 하면 이제 판이 커진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커지죠. 판이 커진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효성의 오너가 모르고 저거 그냥 30억씩 투자하도록 오케이 했다 적법 절차라고 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 부채가 300 몇십억 있는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30억 투자한다 그런데 이놈들이 자 투자를 해놓고는 회사에서 92억 원을 용역비로 뺐어요. 그것도 안 쳐다보고 있다. 그걸 알겠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당장 우리 한 10개쯤 찾아가면 효성에서 투자해주냐?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투자해주나? 이 회사가 그전에는 용역이라는 게 없었대요. 지출이. 네. 투자금 받자마자 그냥 46억 원 주식 그냥 팔아버리고. 파버리고 그다음에 92억 원 바로 그냥 용역으로 태워버린 거거든요. 누가 봐도 돈 빼돌리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 몇십억을 되는데 한 계열사에서 낸 게 아니라 네 개 계열사에서 각출해서 냈거든요. 얼마나 돈이 내기 싫었으면 이렇게 조금씩 각출해서 낸 겁니까? 그리고 이건 효성 회장 조 씨부터 여러 사람 책임질 사람들 많아요. 실무자만이 아니라 이건 최고 책임자가 관여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봤을 때는 정권에 뇌물 바친 거예요. 제가 정권 봤을 실세에게. 때는요. 한국증권금융이 일단 총대를 맨 거예요. 나머지 대기업들이 처음에는 이런 회사 우리는 투자 못합니다 얘기했겠죠. 한국증권금융 공공기관이 투자 먼저 하게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도 했으니 너희들도 한 걸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투자금 거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카카오에서 원래 투자할 때 이사회에서 넣고 카카오 김범수 이런 사람은 잘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한 30억씩 투자하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했으면 다 와, 그렇게 말하겠죠. 꼬리 자르기를 네. 하죠. 꼬리 자르기를 한다. 네. 야 정말로 거짓말이죠. 대통령실에 계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참모 여러분 힘드시겠습니다. 기업하고 빨리 손잡고 나라 경제 살려야 하는데 기업이 지금 내란 세력들과 정말로 부스러기 좀 먹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보니까 특검에서 조사하면은 금방 밝혀지더라고요. 예. 기업들은 또 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본인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지시를 했으니까 따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기업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하고 효성 이런 데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정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저렇게 하면 대기업들은 그냥 관계 없나? 아니 사법 처리를 당할 사람들이 나는 적법 절차대로 했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 그래 잘했다 하고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죠. 왜 저렇게 되자면 일단 수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최고 실세인 김건희에게 뇌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이 있겠어요.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자 리스크가 있고 각자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한 20억 주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하면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상장을 해야 된다는 그 이슈가 있었고 분식회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 이슈가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효성은 또 재산 분할 관련해서 형제 간에 상남하고 싸우고 뭐 있고 있었고 또 횡령으로 구속되느냐 마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과 관계 없다고 적법하게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본장집 상태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그 두 회사에 가서 특히 한국증권금융 돈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예요. 거기 가서 투자를 좀 받자 이러면 이제 투자를 해 주겠네요. 준공공기관이죠. 근데 사실 거기는 그동안에는 좀
괜찮게 투자를 잘하는 곳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저런 미친 짓을 한다는 거는 그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아이, 그 잔고 증명 위조범이 있는데다 절대 투자 못 해요. 그리고 자본 장식이 있으면요. 증권 관련된 업체들은요. 자본 장식이 있다는 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내부 제보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까? 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내부 제보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김건희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 그게 일단 보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는 아니고 뉴스타파에서 아마 이거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확인을 했고 이제 곧 터져 나온다. 네. 내부 제보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언론 뉴스타파 뭐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내부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 스픽스 여러분들 지금 역전용사 함께하고 계신데요. 와, 11,000분이나 들어와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면서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와 해외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요. 149만 명인데 곧 150만 명 달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무인기가 떴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건희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무인기를 보냈는데 최소 5번 이상 보냈다. 10월과 11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 내용 누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급하게 드론을 막 만들려고 닥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소유를 제기하고 뭐 제품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안정성이나 성능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갖고 드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능력도 안 되는 회사가 엉터리 드론을 만들었고 본인이 납품할 그 여력이 안 되니까 카이를 통해서 뭔가 이중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량 드론이 드론 사령부에 납품이 돼서 북한으로 5차례 이상 저공 비행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방하는 아주 심하게 비방하는 그 전단지를 평양 상공에 뿌렸고 또 불량 드론이다 보니까 소리가 크고 또 비행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추락이 낮게 나르고요. 추락이 됐고 또 이 비행 드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럼 그런 데이터 같은 거 다 지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지웠대요. 200번 가까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쌓인 채 북한에 노출됐다고 합니다. 원래 그 운행하는 그 경로가 사실은 북한에서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는 그런 그 경로기 때문에 원래는 가면은 대부분은 다 그냥 무조건 다 격추당하거나 발사되거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침투를 만약에 뭔가 했다 그러면 그게 숨겨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일부러 그런 곳에다가 성능이 아주 안 좋은 드론, 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대당 3천만 원인가 뭐 그런데 이걸 100대를 사가지고 100대를 가지고 일부러 시끄럽게 하면서 일부러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일부러 북한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게 5번 정도 갔는데 문제는 이 타임이 하필이면 이게 동아일보인가에 나왔죠. 이 타임이 하필이면 김건희와 관련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던 타임이었다. 그러니까 예컨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터졌다던가 아니면 그때 10월 달에 원래 명태균 게이트 되게 시끄러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든가 먼저 이런 게 그 디올백,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의 민주당에서 그때 강력하게 집중 공격하던 때라든가 뭐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터뜨렸다는 얘기죠. 자, 윤석열이 만약에 비상계엄 만에 하나 성공을 했다 또는 우리가 지금 완전 군사정권 또는 그런 독재체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윤석열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덕수요? 그 당시에 자기들의 계획에 저는 방송을 봐서 알아요. 압니까? 김용현이라고. 김용현이죠. 네. 그렇게 상상하십니까? 아니 상상은 잘 안 됐는데. 김용현을 네. 아주 잘 아는 분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데요. 김용현이 어느 순간 눈이 획 뒤집어져 가지고 윤석열도 모르는 계획을 다 짜고 지시를 했어요. 라고 일단 제가 이제 누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전언합니다. 아니 저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용현이 답변하는 거 있잖아요. 먼 눈에 멀어 보이고 이게 그냥 비아냥이나 깬죽을 넘어서 굉장히 도발적이거든요. 그건 이제 내란을 굉장히 착착 진행할 때고 너 좀 있으면 넌 죽어 자식아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계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1년 후배고 대통령인 사람이 지시만으로 그렇게 움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굉장히 자극할 이 사람이 겁 없이 만든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권설도 의미 있다고 봐요. 심리적으로 윤석열과 김용현 관계에서 아마 이제 수사를 하면 나올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심리적으로 누가 더 위에 있었느냐. 형식은 당연히 윤석열이죠. 심리적으로는 김용현이 더 위에 있었다. 그러면은 성공했다. 북한에서 전쟁 도발했다. 내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져가서 죽이고 전쟁으로도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권력을 가지느냐. 통일 대통령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김용현이가 대통령 먹고 장기 집권하는 그 꿈을 꾸었다. 끔찍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자의 그 잔혹함, 이것도 단어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를 절멸시키려고 했던 자가 김용현이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은 법적 우두머리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김용현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을 수 있다. 그거 이제 노상원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노상원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 설득하세요. 누가 어떻게 먹으려고 했던지.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돈을 해먹는 수법도 그렇고요. 돈을 해먹는 규모도 그렇고요. 돈을 해먹는 대상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에 대기업들이 다 연루됐어요.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이실직고 해라. 숨는다고 절대 숨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이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걸려들었어요. 다 그러니까요. 걸려들었어요. 이 사건 하나겠냐는 거예요, 저는. 예. 아니 김건희 이 모녀가 김건희 부부가 이것만 가지고 돈 챙겨 먹었겠냐는 거예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주가 조작까지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겁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빤히 보이잖아요. 삼성이 나한테 얼마를 갖다 줄지가 이전 정권의 그런 비자금이나 박근혜 정권이 돈 땡긴 거나 이런 액수가 다 보이잖아요. 그걸 수사도 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집요하게 요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 예컨대 김용현 같은 경우나 윤석열 같은 경우에 전두환을 좋아하고 숭배하고 박정희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게 결국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오케이를 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용현은 나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 미친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쳐요. 윤석열은 도대체 뭐냐고. 자기가 대통령인데. 헛수합이라도 무슨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어딨어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술꾼 또라이. 아니 아무리 술꾼이라 그래도 완전히 정말 미쳤다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그래 그거 다스려도 수준인 적절하지 거잖아요.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냐고요. 윤석열은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적어도 한 5,000년 동안은 언급될 사람이에요. 왜냐 계속 이 사람 무슨 드라마 소재, 영화 소재, 무슨 코미디 소재를 만들어주는 아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지 매번? 어떻게 매사 이렇게 한결같이 미쳤다를 넘어선 상태. 제가 이 이야기를요 민주당 쪽이나 소위 말하는 진보정의에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힘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자기들도 상상을 초월한 수준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벌여서 했단 말이냐라는 것이 나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보자, 정치적으로 방어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웃긴 거는 윤석열이 방어하는 논리예요. 내가 정권 잡고 있는 대통령이 내가 그런 짓을 왜 했겠니? 이게 저번에 탄핵 심판할 때 맨날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요. 아유, 정말 어이가 없어. 오늘 윤석열 그 변호했던 변호사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좀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와, 뭐 쌍욕 비슷하게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던데 그거 막 공개해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해요. 좀 녹취를 하지 그러셨어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들이 저질러 놨던 이런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많고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줄줄이 지금 자백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폭로하고 있다. 이거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저 전 대표께 그 수정박 먹는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하고 대통령 자택에서 둘이 수정방 한 병씩을 먹고 인당 하나니까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시계 보더니 이 새끼 왜 안 들어오지? 워딩이 그래요. 근데 이 새끼라고 지칭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장관이었어요. 현역 장관. 그러니까 정말 그 장면을 얘기해 준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대통령의 주량에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호칭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무슨 뭐 K 장관, 뭐 P 장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고 그다음 그 장관 들어오니까 너 새로 왔으니까 한 병 더 먹어, 더 가져와. 이래가지고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 하나 보태드릴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주니까 도저히 공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사표 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하도 수정말 많이 처마시니까 그 겸잔을 하려고 하니까 대작을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몸이 부사져가지고. 지는 그 다음에 안 나와도 되지만 그렇죠. 이 사람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러들이고 술을 퍼먹이고는 지금 정말로 아유 그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즘 국힘이 부끄러워 죽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보수의 양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할 때 임종덕 압수수색 할 때 다 나와 그랬는데 20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석고 대죄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상 범위에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누구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일을 벌였던 대통령과 김건희가 있었다. 어우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지난 역사입니다.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광고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잘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비타민C 광고입니다. 스픽스가 단독으로 최대 45% 할인하고 있는데요. 일동제약과 스픽스가 함께 8개월분의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1000mg을 하루 하나를 드시면 되는데 27,900원에 8개월분을 드린다고 하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지금 1,100세트 이 정도 팔렸는데 아마 200세트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광고하면서 고객 여러분들께 다 나눠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비타민 제대도 종류별로 저희들이 특별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를 구성할 텐데요.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는 여러분 구입하시면 돈 버는 겁니다. 8개월분 27,900원에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산삼순백 광고 하겠습니다. 원래 산삼순백 광고는 저보다 노영명사가 훨씬 더 잘하는데요.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자,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출질액 순 100%입니다. 옛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은 산삼 순백이 있습니다. 7월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할 때입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삼삼 30뿌리의 분량이 사포닌 꽉 들어 있습니다. 우와, 사포닌의 종류, 압도적 농도, 흡수율이 높은 컴파운드 K까지 강화했습니다.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주는데요. 온라인 후기 16,000건 이상 거의 만점 평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과 순백도 10병 추가로 더 드리는 7월달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온가족 기력 회복 유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입니다. 1666-1080 있고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댓글창 상단에도 산삼순백 있습니다. 삼구갈비, 와 삼구갈비 요즘 자 이 삼구갈비 할 때는 김지호 우리 박사님으로 카메라를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구갈비를 할 때는 김지호 박사님으로 돌려서 예 좋습니다. 아이고 갈비 광고는 김지호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삼구갈비 치시면요 와 돼지 양념구이가 3,900원이고요 갈비찜 아니 왜 광고하는데 웃어요. 아니 근데 김지호가 더 낫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도대체가?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광고하고 잘 어울린다고.
아니 이거 진짜 어이가 모델이 없네. 좋다. 야 이건 좀 말이 안 야 된다. 상고갈비 꼭 꼴대박 사먹어봐야겠네. 나겠다. 야. 근데 갈비찜 냉면을요. 갈비찜 냉면을 2인분에 3,900원. 저 대단한 가격이라고. 저 쉽게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상고갈비 인터넷으로 여러분 치시면요. 2인분 3,900원, 상고 술국도 한 팩에 3,900원, 돼지 양념구이도 한 팩에 3,900원인데요. 와, 이것도 지금 댓글창 우측 상단에 3,900원으로 따뜻한 한 끼.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올려놓은 하나만 거죠. 여쭤볼게요. 예. 너무 싸면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가정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식구들과 함께 먹는다는 마음으로 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저 제품은 개인도 주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업소에서 업소에서. 주문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네. 업소에 제공하는 가격 정도로 여러분들께 함께 드린다니까요. 상고갈비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고갈비 관계자 여러분, 노영희 TV 광고하면 더 광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음식 광고는 노영희 TV 엄청 잘하는데요. 저는 약간 약한데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광고 모델을 바로 우리 김지호 제일 친한 후배 김지호 대변인 통해서 했으니까 광고 좋습니다. 저도 셔츠로 완전 대박지겠는데 광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모델로 해주신 상고갈비 전속 모델 김지호 우리 대변인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뭐 광고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했고요. 노영희 면사 쪽 한 번만 비춰주십시오. 건강한 유농빵 5종 세트도 여러분들 꼭 주문해서 건강한 빵 5종 세트 유기농 밀가루 확 어울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것도 26,500원인데 필요하신 분들 가족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 함께 했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맡았는데 훨씬 좀 진행 수준은 떨어지만 그래도 제 얼굴 좀 비춰주시죠. 왜 노영희 변호사 계속 비춰줍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역전용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전해면 용사들 국내 해외에 계신 분들 한여름 더위에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윤석열 구속시켜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시간 나시면 오늘 폭탄 한잔 하시고요. 주변에 식당에 가서 정말 삼겹살 그리고 맛있는 회거리 같은 거 사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이런저런 즐거운 담소 나누시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전하면 용사들하고 모두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전화 산삼순백도 실시간이옵니다. 오, 고맙소 충전. 우리 젊은 충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어.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